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채널 원코입니다. 비트코인 잘 가고 있다 그죠? 저는 이 고점을 뛰어넘어 큰 상승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차트로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까지 같이 보면서 제 관점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한번 같이 보려 합니다. 자, 이 뉴스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 철철 흘려도 물러섬 없는 미국 중국, 자존심이냐 실리냐, 스윗談判. 자, 보시면은 상호관세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중국이 10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첫 공식 대화에 나선다. 자,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은 최대 관세 200% 이상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로 두 국가 간의 힘겨루기는 유지되고 있죠. 누구 하나 힘이 센 게 아니라 힘겨루기가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겨루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립은 아니고 압박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최대 수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출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자, 이 중국은요, 히토류 매장량이 엄청 많습니다. 히토류가 뭐냐? 우리 AI 반도체, 차량, 에 들어가는 중요한 천연자원입니다. 약간 흙처럼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선별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이 전 세계 61% 이상의 히토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품의 92%는 중국 히토류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뜨고 있는 게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AI, 반도체,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런 거 있죠. 미국은 결국 기술력을 올리려면 이런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중국과 싸워서는 절대 기술력을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관세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이제 윈윈을 하려면은 이 관세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럼프, 미국은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원하는 게 뭘까요? 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압박하면서 세 가지를 얻으려고 해요. 첫째, 보시면은 시장 개방. 시장 개방 안 하면 관세 철회 안 해. 자, 첫째는 트럼프가 중국 내부에 제조업 공장을 안착시키려 합니다. 중국 내부에 미국 공장들을 조금 많이 지을 생각이에요. 중국은 소비를 늘리고 제조업 공장을 중국 내에서 활발히 돌리고 싶어 해요. 첫째. 두 번째는 금융 개방을 하라 이거예요. 중국은 엄청난 저축 국가예요, 지금. 현금이 워낙 많아요. 중국의 그 많은 현금을 미국은 흡수하길 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와 투자를 늘려서 그 현금들을 흡수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만약에 이 금융시장이 개방됐어요. 시장이 개방되고 금융시장이 개방됐어.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약간 투자 심리도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물가 상승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세 번째가 나오게 됩니다. 위안화, 중국의 돈을, 중국의 통화를 절상하길 원하는 겁니다. 자, 위안화 절상이라 함은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안화 환율이 하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보시면 중국 내 수입 가격을 낮추고 수출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위안화 절상화가 돼 있으면 소비를 해도 수입 물가의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안정된 상황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거기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이제 그 외국 증권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대출 상품들을 이제 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안정돼 있는데 대출까지 푼다? 그렇게 되면은 미래의 돈까지 막 끌어다 쓰게 하면서 폭발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그런 움츠러들었던 저축 심리를 이제 풀게 되는 겁니다. 돈을 다 쓸어 담을 생각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 무역 적자, 지금의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중국이 시장 개방과 금융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떻게 했었냐면 자금을 막 때려 넣어서 부채 비율을 낮추고 주가를 올려가지고 그 위험을 벗어났었어요. 막 주가를 높여가지고 주가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위험을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례가 이미 있죠. 자, 중국은 그 미국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주가는 엄청 떨어져 있어요, 지금. 오랫동안 옥새를 쬐어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외국인 투자증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민들에게 약간 안도감을 좀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저평가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투자 심리를 자극시켜서 매수 심리를 폭발적으로 자극시킬 겁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미국이 했던 대로 그대로 주가를 올려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금리와 인플레이션만 안정이 된다면 무한정 돈을 찍어내도 아무 문제 없다. 현대 통화 이론입니다.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 틀을 깨려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중국은 지금 비트코인 채굴 금지령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전면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비트코인 시장에도 돈이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항상 불장 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펌핑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도. 결국 이 중국 자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많고 그 자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자본이 결국 순식간에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러한 자산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10일, 우리가 5월 10일이죠. 5월 10일에 중국과 미국의 관세를 상호관세 이제 공식 회담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 조율을 하면서 좋은 쪽으로 가져가면 5월달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알트코인은 미친 듯이 폭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비트코인의 해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맨날 차트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런 거시경제도 다루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